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예종실록이 되겠습니다. 8대 임금이십니다. 1450년에 태어나셔서 146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종은 세조와 정희, 왕후, 윤씨 둘째 아들이다. 이름은 황이고 자는 명조이며 초자는 평보다. 세조가 즉위한 뒤 해양대군에 책봉되었다. 세조 3년 1457년 9월에 형 의경 세자 덕종이 죽자 세자로 책봉되었다. 시호는 양도이고 전호는 훈문, 성무, 의인, 소호다. 묘효는 예종이며 능호는 창릉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영두동 서운흥이다. 예종실록. 예종실록은 조선 8대 왕인 예종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모두 8권 3책으로 되어 간행된 활자본이다. 원명은 예종 양도대왕실록이다. 예종이 죽은 다음 해인 1470년 성종 1년 2월에 춘추관에서 전왕대의 실록을 편찬하라는 왕명을 받아 사초를 꺼냈다. 하지만 당시 세조실록의 편찬을 위해 설치한 실록청의 작업이 끝나지 않아 곧 착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조실록의 편찬이 끝난 직후인 1471년 성종 2년 12월에 시작하여 1472년 성종 3년 5월에 춘추관에서 완성했다. 편찬관은 세조실록의 편찬 때보다 참여자가 적었고 새 인물이 참여했다. 그렇지만 동일 인물들이 많다. 영관사는 신숙주, 한명회, 강관사는 최항, 지관사는 강희맹, 양성지, 동지관사는 정란종, 김수용, 예승석, 순찬관은 김지경, 유관 등이다. 편수관은 김유, 고태정, 임사홍 등이다. 세조 14년 1468년 9월 7일 세조가 죽기 하루 전날 선양을 받아 즉위했다. 예종은 세자 때인 1466년부터 승명 대리로 정치 경험이 있었고 세조의 정치 형태를 답습하였다. 그 역시 세조처럼 언관들에게 강경하여 실록의 언관에 대한 자청과 화직 등의 기록이 많다. 예종은 제2기관이 불과 13개월로 많은 업적이 없다. 또한 세조, 비, 정희, 왕후, 윤씨가 수렴청정하였다. 직잔수조법을 제정하였고 남이, 강순 등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누명으로 처형되었다. 1469년 3월에는 삼포에서 외화의 사무역을 금지시켰고 같은 해 6월에는 각도, 읍에 있는 둔전을 일반 농민이 경작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에 6월에 천화도를 완성하였고 7월에는 무정보감을 편찬하였다. 9월에는 상정소, 제조, 채왕 등이 세조 때는 시작한 경국대전을 찬진하였다. 하지만 부족한 것을 보완하느라 반포를 못 보고 죽었다. 예종실록. 수렴청정을 받은 예종. 세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의경세자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죽었다. 그래서 몸이 허약한 둘째 아들 해양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1460년 세자 시절 한명회의 큰딸과 가래를 올렸다. 세조 6년 1460년 4월 세자 빈으로 책봉되었다. 세자 빈으로 책봉된 지 1년 7개월 후인 세조 7년 1461년 11월 31일에 원손을 낳고 5일 만에 산후병으로 죽었다. 이듬해 2월 세조는 왕세자빈 한씨에게 장순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한씨의 묘는 파주의 보시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이고 성종 1년 1470년 능호를 공릉이라 했고 예종이 죽은 뒤 3년 만인 1472년에 장숭 왕후로 추존되었다. 장숭 왕후 한씨는 예종의 조카인 성종의 비 공해 왕후의 친언니로 이들 자매는 시숙모와 조카 며느리 낳은 기묘한 관계였다. 이것은 아버지가 항명회였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예종은 1468년 9월 세조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 수강궁에서 조선 왕조 제8대 왕으로 즉위했는데 이때가 19살이었다. 예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몸이 약했고 세조의 유언에 따라 원상 제도의 의지에 나라를 다스렸다. 또한 어머니 정희 왕후의 수렴 청정을 받았던 것이다. 예종실록. 남이 장군의 죽음. 남이 장군은 1441년 태종의 외손자로 태어났다. 17세 때 무과에 급제하여 장수가 되었고 1467년 이 시해의 난을 평정하여 적개 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이후 건지위의 야인을 토벌하여 공조 판서가 되었고 그 이듬해 오이 도청부 도청관과 병조 판서를 겸직했다. 1468년 세조가 죽자 한 명의 신숙주 등의 사주를 받은 강희맹이 남이가 병조 판서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예종은 이를 병조 판서에서 해임하고 겸사복장직에 임명했다. 남이가 25살 때 북방 건주위의 야인을 토벌하기 위해 싸움터에 나갔다는 시를 지어 읊었다. 백두산의 돌은 칼갈아 다하고 두만강 물 말 먹여 없애리. 남아 수물에 나를 평정하지 못하면은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하리오. 남이가 겸사복장에 있을 때 하늘에서 혜성이 나타났다. 그는 이것을 보면서 말했다. 필시 묵은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것이 나타날 징조구나. 이때 병조 참지인 유자광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이를 제거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유장으로부터 고변을 들은 예종은 남이를 잡아들여 국문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영문을 꾸몄느냐? 이에 남이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예종은 형리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명령했고 남이는 정강뼈가 부러지고 말았다. 남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거짓으로 영문을 꾸몄다고 자백했다. 이때 공무원 자들을 묻자 예종 옆에 서 있던 영의정 강순을 가리켰다. 영상과 영모를 꾸몄소. 그러자 강순은 몸을 떨며 조아렸다. 전하, 남이가 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옵소서. 이런 별명에도 불구하고 강순은 형틀에 묶이고 말았다. 이때 강순은 80세 노인이라 심한 고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 두 사람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강순은 남에게 물었다. 죽이려면 혼자 죽지 죄 없는 나까지 끌어들였느냐. 남이가 쓴 웃음을 지었다. 영상께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찌 한마디도 성상께 올리지 않았습니까? 영상보다 28 쌓인 내가 억울하면 더 억울하지 않겠소. 한 명에는 남이의 장인 곤남과 절친한 친구였다. 곤남의 추천으로 수양대군의 책사가 되어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곤남은 병으로 죽고 없었다. 곤남은 자신이 죽기 전 한명회를 불러 사이 남이를 간곡하게 부탁했다. 그러나 한명회는 남이를 도와주지 않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다. 예종실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입니다.